자, 보시면은 도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NES 칼라 코드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되게 미세하게, 뭐 큰 사고는 아니에요. 그냥 미세하게 흠집이 난 상태인데, 라이트 옆에 부분이죠. 확대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플라스틱까지, 범버 플라스틱까지 약간 스크래치가 가서 먹은 것 같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이게 눈에 거슬리죠. 그죠? 더군다나 흰색 차량의 플라스틱 범버 색깔은, 안쪽 색깔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슬릴 겁니다. 저 퍼티를 하기 전에 초벌 샌딩을 위해서 마스킹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고, 왜냐면 이제 샌딩 하다가 옆에 라이트 부분도 손상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 역할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청테이프를 한 번 더 해주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샌딩 하다가 청테이프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손상갈 그 멀쩡한 부분에 손상될 위험이 적어지겠죠. 여기서 샌딩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320번, 사포 320번으로 초벌 샌딩을 진행합니다. 퍼티를 발랐고요. 퍼티가 이제 다 마르게 되면은 샌딩을 하겠죠. 이제 퍼티가 다 마른 다음에 샌딩 진행은 320, 400, 600번까지 샌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프라서페 작업을 했고요. 샌딩이 600번까지 됐기 때문에 프라서페가 600번은 스크래치를 안 보이게 감춰줄 수 있기 때문에요. 600번까지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서페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여기 테두리 쪽 보시면은, 이쪽 테두리, 여기 테두리를 보시면은 되게 프라서페가 옅게 나왔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역커버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커버링이 뭐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커버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커버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테이프 면이고, 원래 정상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죠. 테이프가 다 이제 이쪽 편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쪽 편에 테이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도.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프라서페를 뿌렸을 때 이 종이 테이프 두께만큼의 턱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첨번사포로 어차피 다시 이제 평평하게 샌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 턱까지 내가 공을 들여서 또 평평하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한 게 역커버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이 테이프는 이쪽 편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닐이겠죠. 비닐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쪽 편으로 넘겨줍니다. 이 비닐을. 그렇게 되면은 요 종이 테이프가 살짝 떠요. 그러면서 프라서페를 뿌렸을 때 이쪽 부위에 옅게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역커버링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라서페를 뿌리시면은 어차피 첨번사포를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상을 뿌리려고 이제 마스킹 커버링 작업하기 전이겠죠. 여기서 이제 색상은 요 위주로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들 다 뭐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쪽 지저분한 게 좀 있다 그러면 살짝 뿌려도 되지만, 굳이 그런 거 아니라면은 할 필요 없고요. 이쪽 위주로 색상을 많이 나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은 그냥 날려주는 형식으로 갑니다. 이 외부 쪽으로는 날려주는 형식으로 가서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그러죠. 이 가운데는 진하고 옆으로 갈수록 옅게 묻는 겁니다. 페인트가, 색상 페인트가. 그렇게 되면은
이색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눈으로 볼 때.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로 돼가지고 서서히 색을 낮게 칠하게 됩니다. 이쪽은 진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게 칠해준다. 이제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색상을 할 때. 그리고 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다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투명을 다 뿌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브랜딩은 여기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5cm, 이쪽 5cm 요 부위에다가 브랜딩 신나를 해서 부분 도색을 완성하게 되죠. 이 브랜딩 신나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폭이 좁은 곳, 이런 곳에 할 때 브랜딩 신나를 작업했을 때 티가 잘 안 나게 돼요. 넓은 곳에 하는 것보다 좁은 곳에 할수록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커버링까지 된 거는 안 나왔는데, 사진이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색상을 뿌리고 이쪽 편에 색상을 뿌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날려지게, 이쪽 방향은 살짝 날려지게끔 해가지고 이색 차이가 안 보이게끔 눈으로 했고, 그 다음에 투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부터 이렇게 다 칠하게 됐겠죠. 이렇게 이쪽 부위를 다 칠했을 거고, 투명은요 최소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에서 잡아가지고 부분 도색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페인트 사용량은 얼마 안 듭니다. 사용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뭐 제품마다 토탈 해서 금액을 따져도 사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뭐 10,000원 초반대 그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외형 복원 같은 경우에 맡겼을 때는 한 150,000원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사가 갔을 경우에는 글쎄요, 공업사에서 부분 도색을 해주면은 한 300,000원 또 나올 거고,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뭐 500,000원 또 나오겠죠. 범퍼를 전체로 칠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 엘카에서 제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부분 도색을 했을 때 제품이 또 많이 남으니까 나중에 또 사고가 났을 때 또 그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매우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범버 부분 도색의 핵심은 사포의 범위와 브랜딩 위치에 따라서 완성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정확히 가르쳐 드리면 누구든 본인 차량에 직접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엘카 DIY 공간에서는 이런 실사용 성능 기준으로 간단한 조언만으로 셀프 복원 도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엘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